평가를 합시다. 이거 자체로 시험 문제 관건인데요. 최고 사용 압력이라고 하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보일러에서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은 어떻게 정하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강철판이 있으면 어떤 고체 재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바깥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있다고 쳐봅시다. 안쪽으로. 이런 것을 외력이라고 하는데요. 외력. 외력은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이에요.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으면 재료가 글쎄요, 단단하면은 잘 버티겠죠? 근데 아무리 단단해도 너무 세게 힘을 가하면은 부스러지거나 뭔가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하는 힘은 뭐라고 하냐? 이런 외력은 이제 외력에는 크게 종류로 구분하면 압축력, 네, 압축을 시키는 힘. 그 다음에 길게 늘어뜨리는 힘, 인장력.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잘라지는 쪽으로 되는 전단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외력에 대해서 바깥에서 힘을 가하면은 재료 내부에서 대응하는 힘이 생겨요. 버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외력에 대해 재료 내부에서 버티는 힘, 대응하는 힘을 대응력, 응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응력 또는 응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압축력을 가하면은 이게 가하면은 재료가 똑같으면 이제 힘이 약하니까 부서져 버리겠는데 쇳덩어리 같으면 웬만큼 눌러도 흠쩍도 않죠. 네. 그 이유는 속에서 이렇게 외력에 대비해서 똑같은 힘이 어때요? 버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외력을 제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하고요. 대응력은 점선으로 해볼게요. 알겠죠? 네. 점선으로 해보겠다. 대응력에는 압축력에 대응하는 압축응력, 잡아당기는 힘에 버티는 인장응력, 자르는 힘에 대비해서 안 잘라지려고 버티는 힘인 전단응력 이렇게 말하고요. 생활중에서 보일러 같은 본체를 구조를 보면 사실 이렇게 통이 되어 있고 이제 좀 두껍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증기가 생기면 사방으로 밀겠죠. 그래서 미는 힘이 가만히 보면 이 미는 힘이 아니고 이 재료가 늘어나는 힘으로 작용이 돼요. 늘어나는 힘. 그래서 증기압이 작용이 되면은 이렇게 누르는 힘은 압축력이라고 하는데요. 요 속에서는 압축 능력이겠죠. 근데 보일러는 어때요? 이렇게 재료가 쇠가 고풍선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힘으로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철판이 안 늘어나려고 속에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이 인장 응력에 해당되고 잡아당기는 증기 압력이 뭐예요? 인장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은 버티는 힘을 초과하면 오버가 되면 찢어져 버려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료가 긴 쪽에서 이렇게 얇은 쪽으로 힘을 가하면은 이건 전단력이라고 해요. 안 잘라지려고 버티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뭐예요?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학에서는 유체란, 액체나 기체라 해서 우리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란 무엇인가? 전단력에 대응하는 전단 응력이 하나도 없는 물체를 유체라고 합니다. 버티는 힘 생긴가요? 그냥 다른 대로. 여러분
칼로 물 썰어봐요. 어때? 버텨요, 물이? 아니죠. 그런 것이 유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좀 길게 잡아내면 이게 뭐라고? 인장력. 근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재료마다 그런 버티는 힘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버티는 힘이 세고 어떤 것은 버티는 힘이 약해요. 버티는 힘이 약한 것은 변형이 됩니다. 또는 찢어집니다. 그래서 최고 사용압력은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최고 사용압력은 인장 응력의 4분의 1. 알겠죠? 네? 최대 인장 응력,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인장 강도, 인장 응력의 4분의 1까지만 사용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인장력을 점점 세게 해가지고 늘렸던 이 강철판이 100이라는 힘을 가했더니 찢어져버려요. 99까지는 괜찮았어. 100까지는 100이 찢어졌어. 100이 최대치예요. 알겠죠? 버틸 수 있는 힘이. 네. 그럼 보일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은 25까지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일러가 압력계도 붙어있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까지 압력을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압력이 초과가 됐다고 해서 보일러가 바로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왜? 자기가 사용해서 계측이 붙어있는 것에 4배까지가 되어야지 찢어집니다. 원래. 그런데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하고 있는데 찢어졌다. 그것은 관리를 했다 안 했다? 아니. 어딘가 균열이 가 있거나 녹이 쓰라고 막 이렇게 막 되어있고 막 개판인데도 관리를 안 했다.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 정도가 났다 그러면은 가동을 아예 안 했어야 돼.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할 정도의 관리자는 뭐예요? 진짜 관리를 당해야 돼. 그런 사람. 보일러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최고 사용 압력은 최대 인장 응력, 최대 인장 강도의 4분의 1까지 활용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기계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기계 분야에 사용된 것들은 최대 인장 강도의 25%까지만 힘이 작용되게 설계를 합니다.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안전율이라고 하는데요. 기계 요소에서는 안전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4짜리가 있고 4분의 1로 쓰는 게 있고 6짜리가 있어요. 6분의 1로 씁니다. 6분의 1이면은 더 위험한 장치에서는 6분의 1까지만 써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6분의 1로 쓰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고압 상태에서 고압 안으로 가스장치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안으로 합성으로 이런 데에서는 6분의 1까지만 써요. 애초에 터지는 사고가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100만큼 힘을 버틸 수 있다.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25만 되면은 다 기계가 스톱하게끔 그렇게 자동제로 붙여버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수압 시험은 따라서 수압 시험은 균열 여부를 파악한다. 인간것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하는 것이 원래 먼저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고 사용량보다 높게 사용하는 거 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압시험은요. 최고 사용량과 수압시험 압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도입부만 잠깐 했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돼. 이게 막 때려 외우면 물론 쉽죠. 때려 외우고. 근데 그걸로서 응용이 안 돼. 끝나버려요. 왜? 남이 구속장치를 하면은 수학시험 기준이 아니라 최고 사용압력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강도상 허용된 최고의 사용압력이에요. 자, 최고의 사용압력은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강도상. 이게 어디 길거리에서 강도 만났다는 소리 아니죠? 보일러의 강도 문제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허용된 보일러의 최고의 증기압력 이걸 말해요. 보일러 내부에서 최고로 증기압력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말해요. 그런데 이걸 설정을 할 때 이제 설계를 합니다.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넘어가게끔 설계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불을 떼다 하면 압력 조절이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최고 사용압력이 도달이 되면은 이미 그 전에 보일러가 자동으로 다 꺼져버려요. 모든 시스템이. 절대 이게 오버가 되지 않도록 완전 시스템이 그렇게 자동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5대 자동제, 5대 인프로로 해서 서로 보일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작동 정지하고 꺼버립니다. 보일러 꺼버리면 어때요? 불 다 꺼버리고 전원 다 나가버리고 뭐가 되겠어요? 사고 뭐시면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터졌다? 그러면 그냥 물풍선이죠. 그거 하다가 옆구리 찌르는 거지. 그럼 보일러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주인님한테 또 알려줘. 경보를 울려서 삐뽀. 그러니까 참 친절한 거의 금자씨와 버금가는 거예요. 보일러가. 그런데도 사고가 터졌다. 보일러 터졌다. 이것은 자격증 회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사실 사람으로 인한 이 재해가 99.9%에 가까울 정도예요. 현장에서 보면. 그렇죠? 사람이 안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까다가 구조 불량, 설계 불량, 강도 불량 모두 사람이 사기쳐서 그런 거예요. 에? 어디 시험소에서 해가지고 이 데이터 냈는데 가짜로 낸 거야. 그쵸? 그렇게 하고 속여가지고 어떤 서류 위조해가지고 이게 성적 테스트 시험서 이렇게 내면은 통과했네, 재료가 불량이 아니네, 이렇게 사람이 속인 것이지. 엄밀한 말로 재료는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 못하는 재료가 뭔 거짓말 하겠어요? 자, 이 최고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증기압력, 허용된 증기압력, 이게 뭐냐면은 보일러가 진짜로 찢어져 버리는 압력. 최대 인자 강도에 얼마만 쓴다고? 4분의 1까지만 사용한다. 25%까지만 능력이 사용되도록 하는 거죠. 가령 100기압 정도로 사용하면 진짜 보일러가 센 보일러가 새 것도 철판이 찢어져 버린다! 라고 할 때 100기압까지 쓰는 게 아니라 25기압까지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25기압 써도요, 50기압, 자기 최고로 사용하는 거, 압력계 보일러 다 날라가버리고 다 터지고 해도 보일러가 저절로 안 꺼졌어. 2배나 올라가서 50기압이 되어도 보일러 본체는 안 터져야 돼요. 75기압이 올라갔다 그래도 보일러는 안 터져야 돼요. 왜? 100기압까지 돼야지 진짜 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도달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낮은 압력에서도 차 터져버린다? 이것은 취급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유는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진짜 이게 균열이 간 데가 있을까? 라고 검사를 하는 거죠. 수압시험이 바로 그거죠. 평상시 균열이 간 곳이 있을까? 재료가 조금 결함이 있는 곳이 있을까? 뭔가 잘못된 곳이 있을까? 검사를 하는 게 수압검사예요. 그래서 자기 재료가 철판이 견딜 수 있는 최대 강도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도 찢어졌다? 그럼 누가 옆다가 칼집을 내는 거죠. 찢어지기 좋게 미리 예비 동작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보일러 철판에 미세하게 쫙 이렇게 뭐 부식이 돼가지고 좀 얇아있다, 또 균열이 가있다. 그러면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시험은 원래 안전검사, 보일러가 안전하지 않는지 안전검사 중에 항목 중에 수압검사, 이 수압시험이 핵심이다.
보일러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터지냐 안 터지냐 문제죠. 네. 어? 네. 보일러가 터지냐 안 터지냐. 고압장치니까. 그래서 이 수학시험을 하는 목적은 균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보일러가 이상 균열이 간 곳이 없을까? 철판에 본체가 균열이 간데 사람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좀 이상하다. 예, 그런 것은 잘 모르죠. 그렇다 해서 보일러 이미 다 완성되고 이 큰 덩치가 있는데 그걸 일부분을 갖다 엑스레이, 공업용 엑스레이, 방사선 투과를 해서 사진을 찍어보기도 애매하고 참 곤란스럽습니다. 자, 균열로 파악을 해서 하고요. 원칙은 뭐냐?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압력보다도 무조건 높은 압력으로 수압을 건다. 물을 채워서 가압% 압력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사용 압력보다도 높은 압력을 한다. 바로 이것보다 이것 때문에 혼동이 많이 되는 거죠. 아니 보일러를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 있다는데 매번 안전검사 할 때마다 유서를 써놓고 해야 되느냐. 나 오늘 돌아가시겠는지 안 돌아가시겠는지 최고 사용 압력보다 더 높게 한다는데 아니 보일러의 최고로 사용한 압력보다 높게 하면 수압검사를 마치면 아이고 살았다. 수압검사 도중에 최고 사용 압력보다 높은 압력 못 견디고 찢어져 버리면 아이고 애석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최고 사용 압력보다 높더라도 사실은 뭐예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진짜로 찢어지는 압력에 4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근데 수압시험 검사 도중에 찢어져 버린다? 이거 골치 아파죠 이거? 그러면 진짜 이거 보일러 가동하면 안 되는 보일러였어요 애초에. 그렇지 않겠어요? 다 찢어진 거죠. 가동하는 도중에 찢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맹물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찬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는데 그냥 터진 것이 나은 거죠. 속에 증기 빵빵하게 물 끓고 있는데 터졌어 봐요. 대형 사고지. 그냥 물통 터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찢어지는 않고요. 수압검사를 하면은 미세한 균열이 있거나 틈새가 있으면 쫄쫄쫄쫄 물이 새요. 무설이 돼요. 무설 부위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수압시험은 겨울철에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검사 도중에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찬물로 하지 않고요.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수압시험은 최소 30분 이상 하고요. 30분 이상 가압을 한 다음에 변동이 없으면 10분 이상 놔둬서 지켜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압력을 빼줍니다. 빼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압을 하고 나서 지켜봐요. 계속 누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정지에 있잖아요. 보일러 불 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찬물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대기 상태죠. 그래서 겨울철에 동파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수압시험을 할 때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따뜻한 물로 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미지근한 물로.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압시험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압력을 해야 돼? 무조건 최고 사용력보다 높게? 그건 아니에요. 강철제 보일러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 사용 압력이 구간마다 얼마 정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고 사용 압력이 있고 수압 시험 압력이 있어요. 최고 사용 압력을 기호 P라고 해봅시다. P라고 해보고요. 압력 프레셔 기호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를 안 쓰고요. 지금 공학 쪽에서는 기술 기비이고 무엇이고 가스, 냉동, 보일러 할 것 없이 메가파스칼로 압력 단위가 바뀌어 있어요. 표현 단위가 메가파스칼로. MPa 여러분들 기초공학 할 때 배웠죠?
이제 이런 것들 용어를 기초공학을 안 해놓으면은 이제 멘붕이죠. 이게 뭐예요? MPA가 뭐예요? MPA가 뭐예요? 흥병 A, 흥병 B 그런 거예요? 뭐예요? MPA 뭐 시나리오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그듯이 MPA, 헌병 A, 헌병 B, 헌병 C 이게 아니고 뭐라고 읽어요? 메가파스칼이라고 하고요. 최고 사용량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43 메가파스칼 미만, 0.43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5 메가파스칼 미만, 1.5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사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다가 단위를 비교해보죠. 메가파스칼이라고 써진 것은 기압으로 바꾸면 환산할 때 대략적으로 10배로 쳐줍니다. 10배. 원래 정확하게 9.8배 해줘야 돼요. 9.8066으로 해서. 이쪽은 절대계단이고 킬로그램 메터 제곱센티미터에서는 중력계단이죠? 두 개 압력단의 차이가 9.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메가파스칼을 킬로그램 메터 제곱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약 10킬로그램 메터 제곱센티미터로 환산을 쉽게 해서 합니다.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여러분 혹시 관연도 문제를 풀 때 옛날에는 4.3kg 메터 제곱센티미터 미만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4.3에서 15kg 메터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15kg 메터 제곱센티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기준이 메가파스칼로 압력 단위가 바뀌었다.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똑같아요. 수학시험 압력 이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뭐냐? EP로 한다. EP가 뭐냐? 최고 사용량이 몇 배? 최사압이 뭐예요? 최사압. 줄이면 최고 사용량이 몇 배? 2배의 압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여기 밑에 최소한 계산할 결과 최소한 0.2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된다. 요 규정이 있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0.2가 안 나와. 그럼 0.2 이상으로 했어. 왜 그런가?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0.43 메가파스칼 미만으로 사용하는 보일러가 있어요. 사용하는 압력이 0.09였다고 쳐봐요. 0.09 메가파스칼짜리였어요. 그랬더니 최고 사용 압력이 2배니까 요거 2배니까 0.18 되겠죠. 0.6 곱하기 2 하면 0.18 되겠죠. 0.18 나오면 0.18로 수학시험 테스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0.2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규정 최소치가 정해져 있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1.3P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최고 사용력의 1.3배 한 다음에 플러스 0.3 메가파스칼을 더해준 값으로 수학시험을 한다. 이 수학시험은 외워야 돼요.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 메가파스칼 이상 되면은 1.5배로 합니다. 1.5P.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고 사용 압력이 1.5 메가파스칼짜리입니다. 수학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1.5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조는 얼마예요? (2.25) 메가파스칼로 한다. 또 하나, 얘 최고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이었어요. 그럼 수압 시험 압력은 얼마예요? 1.2 메가파스칼이 1.3배 플러스 0.4 나왔죠? 계산기를 뜯으면은 1.86 메가파스칼로 수압 시험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만약에 또 예를 들어 얘 최사압이 0.09였다. 그러면은 수압 시험을 얼마 해야 돼? 0.09 곱하기 최고 사용압력이 0.43이 안 되는 것이니까 곱하기 2배 하죠? 네. 곱하기 2배를 했더니 0.18 나와. 0.18이 나온 경우 계산값이 0.2가 안 나온 경우는 최소한 0.2 메가파스칼 이상 회의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해서 0.18로 테스트하면 안 돼요. 0.2 메가파스칼이 답입니다. 세 가지 유형을 했는데 시험 문제 출제 확률은 100%이고요. 주철제 보일러는 어떻게 하느냐? 주철제 보일러도 요 구간으로 똑같이 적용해요. 요 압력, 최고 생압이 똑같은 구간으로 나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압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철제 보일러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가정용 소형 온수 보일러는 어쩌냐? 소형 온수 보일러는 애초에 사용하는 압력 자체가 0.43 메가파스칼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요. 가정용 보일러는, 가정용 소형 온수 보일러는 아예 사용하는 압력 자체가 이걸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가정용 온수 보일러나 소형 온수 보일러는 무조건 최고 사용력의 2배로 하면 돼요. 근데 곱하기 2 해봐가지고 0.2가 안 나오면 그냥 0.2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압력으로 바꾸면 10배니까 2기압이에요. 2km/cm인데 압력을 수압시험은 최소한으로 한다. 아시겠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주철제나 온수보일러나 다 여기에 압력단이 여기에 이 구간에 세 구간에 걸려들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출제확률 100%. 기분 나쁘면 200%. 어떨 때는 주철제도 물어보고 강철제도 물어보고 그럴 때는 논하는 거죠. 외우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하나 더 맞는 것이죠. 네? 근데 안 해온 사람은 짜증나는 거죠. 네? 짜증나는 거. 예. 어쨌든 간에 자꾸 외우셔야 돼요. EP란 말이 뭔 말이야? 2배. 이건 뭐야? 1.3배 플러스 0.3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1.5. 자, 이게 출제 이유들이 참 희한한데요. 옷도 유행 따라서 바뀐다고. 아이 유행 패션 따라야 되는데 벚꽃풍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메가파스칼 안으로 굳이 kg/cm를 읽으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EP 1.5p 즉 2배 1.5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요건 상관없는데 요것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1.3배 1.3p 플러스 3kg/cm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메가파스칼하고 kg/cm하고 10배 차이가 나있는데 0.35만 안 되고 그냥 3 이래야 돼요. 1.3배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다음 보기의 가나다라 중에서 최고 사용압력과 수압시험 압력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오른쪽 골라라 해놓고 압력단위 뒤죽박 두개놓고 이렇게 참 복잡 미묘한 것을 좋아하는 출제위원들도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미 기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기가 분별을 해서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나왔던 문제도 어때요? 추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메가파스칼로 안 하고 킬로그램 몇 제곱센티미터로 옛날 단위로 이렇게 기준으로 추출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데 딱 모니터 딱 전기해놓고 요즘 기준에 안 맞는 문제 나왔어요. 딱 한번 이의제기 한번 해야죠.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보죠. 아니 요거 나는 부정행위자로 되니까 안 되고 감독님이 캡처해서 본부에다 지금 이의제기 해주세요. 컴퓨터 시험이 시행된 이후로 이의제기가 원천적으로 어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형태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의 재산이므로 불법 복제 및 유출을 금지합니다.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나왔네요 떠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옛날에는 종료로 된 시험 문제를 주었어요. 수험자 갖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나왔네 할 수도 없고 이거 남대문 갖고 뺨을 맞았는데 뺨 맞았다고 이야기가 그렇고 참 이야기가 혼자 병신되는 것이고 그래서 뭘 이야기해야 돼요. 아 지금 컴퓨터가 무작위로 된 것 같은데 이거 현행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뒷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대요. 자, 시험자들 다 들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맞죠. 옆에 사람하고 나오고 문제가 틀리는데 일단 손을 들어서 이해해야죠. 지금 현행 기준은 메가파스칼 쓰는데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 이런 걸로 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맞춰놓고 보는 거죠. 네? 양육단계 이력이 나올 때는 0.3이 아니고 뭐예요? 10배예요. 갖고 서는 거죠. 여기 써놨잖아요. 메가파스칼 킬로그램 세ンチ화살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고? 10배 차이로 바뀐다고요? 어?